분노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무언가 나쁘고 미성숙하고 무조건 참아야 할 것 같은 감정으로 느끼시진 않나요?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때로는 저마다 가진 정당한 역할이나 목적을 위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난 것이 이해가 된다는 의미예요. 분노 또한 그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유용하기도 합니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히거나 자신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한테 공격이나 위협, 모욕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누군가 선을 넘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감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 분노가 가진 역할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때로는 유용하고 건설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는 특히 자기 연민에 행동하는 측면인 보호하기와 동기부여하기 등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야 할 때,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는 분노가 동력이 되기도 하죠. 다만 분노에는 판단, 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 같은 생각이 들어있기에 오래 굳어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나타나는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억울함이나 원망으로 변질되고 더는 그 감정들이 필요치 않을 때도 우리에게 남아 우리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혈압 등을 증가시키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마시는 독약이다 라는 격언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해서 나의 분노 패턴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행동을 추적하는 연습이 행동의 결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행동의 앞선 상황, 즉 선행 사건과 결과 모두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지금은 한 상황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겠지만 만약 자신의 분노 패턴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화가 났던 상황마다 몇 차례 작성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히 써보며 진행하는 연습이니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최근에 여러분의 분노를 유발했던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 연습을 처음 하는 것이므로 너무 강렬한 경험을 선택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분노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2점에서 3점 정도의 경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작업을 하다가 감정이 너무 격렬해진다면 마음의 응급처치 연습이나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통해 작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때 나를 화나게 했나요? 사람이나 장소, 그곳에 있던 사물이나 주위 환경 등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사람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감정 단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감정 단어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적어봅니다. 그때 몸에서는 어떤 감각을 느꼈나요? 화가 날 때 느껴지는 신체 감각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그때 느꼈던 신체 감각을 적어봅니다. 몸이 긴장되고 굳어졌을 수도 있고 떨림이나 흔들림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 호흡이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등 체온 변화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분노와 화를 어떻게 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나요? 분노는 대개 공격성을 담고 있기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고픈 충동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곱씹거나 속으로 되뇌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분은 어땠나요? 그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결되었나요? 지금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든 다루게 할 수 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어떠셨어요? 이런 정보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우리의 분노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분노에 따라오는衝動대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衝動적인 반응과 그 상황을 가장 잘 처리하는 주의 깊은 대응 방법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